여러분, 조선시대의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암행어사? 아닙니다. 사약 나르는 내관? 그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의관입니다. 왜 위험했냐고요? 목숨이 위태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나요? 조선시대엔 남녀가 손끝 하나 스치는 것도 죽을 죄였습니다. 부부가 아닌 이상 절대 금기였죠. 그런데 단 하나, 이 모든 금기를 합법적으로 넘을 수 있는 직업이 있었어요. 바로 의관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왕비의 침소부터 양반 규수의 안방까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남자들. 그들의 손은 생명을 살렸지만 동시에 수많은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조선시대 의관들의 충격적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시대 의관이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신분상으로는 중인, 때로는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양반도 심지어 왕도 가지지 못한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유일한 권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조선시대엔 남편조차 아내 얼굴을 홀레날 처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친정아버지도 딸이 시집가면 함부로 만날 수 없었죠. 그런데 의관은 달랐습니다. 양반집 규수의 방에 혼자 들어갈 수 있었고 왕비의 침소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밤에 단둘이 말이죠. 현대로 치면 어떨까요? 부유한 CEO 부인이 집에 혼자 있는데 매주 젊고 능력 있는 남자가 와서 몸을 만지고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자의 가장 은밀한 고민까지 다 듣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는 이야기를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의관의 현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진료의 핵심은 진맥이었습니다. 손목의 맥박을 짚어서 병을 진단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손목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피부에 손을 대야 했어요. 아니, 그럼 조선시대엔 어떻게 했어요? 초기에는 실로 묶어서 맥을 짚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직접 손목을 잡았습니다. 얇은 비단 손수건을 사이에 두긴 했지만요. 상상해 보세요. 달빛만 스며드는 고요한 방 안,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의관의 따뜻한 손이 부인의 차가운 손목 위에 내려앉습니다. 맥이 약하시군요.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신 듯합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부인의 숨결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이게 단순한 진료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당시 양반 부인들의 실상을 알아야 해요.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은 10대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죠.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결혼 후에는 어땠을까요? 남편은 과거 시험 준비한다며 서울 가고 기생집 드나들고 처버도 오고 집에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부인은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살아야 했죠. 친정 방문도 쉽지 않았고요.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그때 의관이 왔습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 하셨죠? 네. 몸이 아프신 겁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겁니까? 이 한마디에 부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의관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앓는 건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자신밖에 없다는 것도. 조선의 분류는 욕망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외로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조선 중기 경상도 인동 장씨 가문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가문의 당주는 장익현이라는 양반이었어요. 그는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느라 거의 집에 오지 않았죠. 남겨진 건 23살의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병약했던 이 부인을 돌본 건 집안의 의관이었어요. 성은 김씨,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용모가 준수하고 의술이 뛰어났다는 기록만 있죠. 처음에는 단순한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3년 넘게 집에 오지 않자 밤마다 진맥을 보러 오던 의관과 부인 사이에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결정적 사건은 부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의관이 밤새 간병하며 약을 끓여 먹이고 식은땀을 닦아주고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죠. 그날 밤 둘의 관계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 관계는 무려 2년간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남편이 3년 넘게 집에 안 왔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결국 사건이 발각되면서 장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인은 친정으로 쫓겨났고 의관은 곤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갔어요. 장익현은 관직을 잃고 가문은 몰락했죠.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부녀에게 접근하여 폐륜을 저질렀으니 이는 의수를 빙자한 간악한 짓이라.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백동 권씨 가문에 권도형이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40대 중반이었던 그는 젊은 후처를 들였습니다. 후처의 이름은 박씨. 당시 겨우 19세였어요. 무려 24살 차이였죠. 나이 많은 남편, 냉랭한 시댁, 친정도 멀고 박씨는 사실상 감금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집안 의관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이 의관이 원래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의학을 배워먹고 살던 사람이었죠. 이름은 이몽학, 30대 초반의 교양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몽학은 박씨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시를 읽어주고 책을 빌려주었어요. 박씨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지적 교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감은 점점 깊어졌죠. 권도형은 젊은 후처를 극도로 의심했어요. 외출은 물론이고 친정 방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씨에게 이몽학은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죠. 둘의 관계는 1년 넘게 지속되었고 급기야 함께 도망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권도형이 눈치를 챘어요. 격분한 권도형은 이몽학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몽학이 권도형을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하인이 주인을 죽인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몽학과 박씨는 도망쳤지만 결국 관에 붙잡혔죠. 이몽학은 사형, 박씨는 평생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조선 왕조실록 여러 곳에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요. 가장 충격적인 건 왕족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주 이씨 종가집, 왕실과 직접 연결된 최고 명문가였죠. 이 집의 부인이었던 김씨는 왕실 외척 출신이었어요. 최고 권문세족의 딸이었죠. 그런데 이 김씨 부인과 집안 의관 사이에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그 의관의 이름은 박천수였습니다. 박천수는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원래 내의원 의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가문이 몰락한 경우였죠. 하지만 의학 지식만큼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궁중의수를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김씨 부인은 신경이 예민하고 병치레가 잦은 성격이었어요. 자주 아팠죠. 그때마다 박천수가 진맥을 보고 약을 처방하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문제는 전주 이씨, 종손이 정치적으로 바쁜 시기였다는 거예요. 궁궐일로 거의 집에 없었죠. 김씨 부인은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박천수와의 관계는 무려 5년이나 지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실을 왕실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왕족의 체면 때문에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박천수는 멀리 귀양 보내지고 김씨 부인은 친정으로 돌려보내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죠. 하지만 야사에는 남았습니다. 왕족 부인과 의관의 은밀한 관계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자 조선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규정, 여성 환자 진료 시 반드시 시녀가 동석할 것. 두 번째 규정, 손목 진맥 시 반드시 비단 손수건으로 가릴 것. 세 번째 규정, 젊고 준수한 의관은 여성 진료를 피할 것. 심지어 네 번째, 의관의 외모가 지나치게 뛰어나면 궁중 진료에서 배제할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죠. 의관이 잘생기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 범 몇 줄로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손수건 아래로 느껴지는 체온, 병풍 뒤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마주치는 시선. 법은 도덕을 세웠지만 감정은 여전히 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오히려
감시가 강해지니까 더 은밀해졌어요. 더 조심스러워졌죠. 금기가 강할수록 끌림도 강해지는 법이니까요. 궁중보다 더 위험했던 건 민간 의원들이었습니다. 지방 양반가, 한양의 부유한 상인 집안, 몰락한 양반 가문들, 이런 곳에 드나들던 의원들 말이에요.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 의원은 병보다 마음을 먼저 고친다더라. 저 집 부인은 병도 없는데 매일 의원을 부른다더라. 의원이 오는 날이면 하인들을 모두 내보낸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죠. 왜? 양반집 일에 개입하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야사를 보면 이런 기록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라도의 한 의원은 부인과 도망쳐서 제주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경상도의 한 의원은 사건이 발각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고요. 충청도의 한 의원은 부인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들켜서 죽었고, 누군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술은 생명을 살리기도 했지만 어떤 날에는 사랑을 죽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의관은 병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여인의 방에 혼자 들어가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다 금기의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개인 트레이너가 건강관리라는 명분으로 부유한 부인과 1대1 시간을 갖고 역시 정서적 교감을 가지면서 금기의 관계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직장에서의 경우도 비서가 업무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CEO와 장시간 밀착하며 정서적 교감으로 발전되어 금기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접근 권한 플러스 정서적 공백 이꼬르 금기의 관계. 이 공식은 5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심지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이죠. 재벌 며느리와 운전기사의 불륜, 유명 CEO 부인과 개인 트레이너의 스캔들, 병원 원장과 환자의 부적절한 관계.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똑같아요. 결국 인간의 본성은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정부는 온갖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엄격한 처벌, 철저한 감시, 끊임없는 교육.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은 제도보다 강하니까요. 외로움은 법으로 채울 수 없고 공감은 규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부인들이 의관에게 끌린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잘생겨서? 그것도 있었겠죠. 지식이 있어서?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안 들어주는 말, 시댁에는 할 수 없는 고민, 친정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외로움. 이 모든 걸 들어주는 사람이 의관이었어요. 손끝의 온도보다 더 따뜻했던 건 그의 귀였습니다. 맥박보다 더 빠르게 뛰게 만든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500년 전 한 의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병은 맥에서 시작되지만 고침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말이었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여는 순간 다른 감정도 함께 들어오니까요. 조선시대 의관 스캔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뭘까요? 첫째, 제도는 사람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둘째, 권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유혹이 따른다. 셋째, 외로움은 어떤 금기보다 강하다. 넷째, 인간의 본성은 시대를 초월한다. 그날 밤 안방에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의관의 손이 부인의 손목 위에 놓였죠. 맥이 불규칙하십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신 듯합니다.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알았어요. 지금 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는 걸. 조선의 금기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무너졌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의관은 이제 트레이너가 되었고, 돌쇠는 비서가 되었고, 승려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외로운 사람과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시대 의관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부인들은 정말 부도덕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웠던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법으로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달빛은 여전히 은밀한 방 안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금기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